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안녕. 저도 인생을 살지만, 오늘 처음 살지만, 늘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그중에 마음속에 있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 자신을 알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배움 하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MBTI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제 삶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런 도구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도구를 통해서도 스스로 여러분이 사색하고 몸으로 부닥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부터, 제 깨달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30대까지도 늘 그랬습니다. 이기적이고 찌질하고 못됐고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고 단순한 아메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심리학 공부는 단순히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이 있구나. 제가 입 밖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은 또 이타적인 행위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느 날은 슈퍼맨처럼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영웅이 된 것 같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못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선한 행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되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들도 간혹 합니다. 이걸 인간의 양가 감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는 대립된 감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깨달음이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아주 누구도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입 밖으로 말한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은 착각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이제 착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무래도 그게 또 일치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사랑받으시는 거겠죠? 그런 게 있고요. 또 우리도 연인이나 친구를 만날 때도 어떤 그 주변의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나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도 그 내면의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면 악플을 마구 이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성을 바라보면 혹시나 그러신 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성이 곱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면 조심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나도 조심하게 되고 삶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인격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내면에 1도 관심이 없던 저였었는데요. 심리학 책을 한 200권 정도. 지금 여기 있는 책이 아니고 요쪽에도 이제 이중으로 서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쪽에도 여기 이제 심리학 책을 제가 쫙 200권 정도가 깔려 있는데요. 봐도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 책이어서 지금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배움인데요. 이걸 온몸으로,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이미 이제 인간이 아닌 상태가 될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전달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혜가 뭐냐면요. 나의 부조리함,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요. 대단히 나약한 존재예요. 지구상에서도 가장 나약한 존재 넘버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도 이제 협력을 통해서 또 지능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마치 이제 지구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고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이런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는 어떤 위대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막 이렇게 느낀 깨달음이 있어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제 마나님이 빵 터지시는 거예요. 웃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도 웃긴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아내가 생각할 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테레사 수녀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아주 위대한 사람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만한 위대함이 있기가 어렵죠,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제 제 안에 0.1%, 1% 위대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대함이 한 90% 이상은 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소한 A 학점은 받아야지 뭘 잘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1점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1점. 그 안에 내 위대함의 불씨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시청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위대함이 있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던 것이 굉장히 큰 또 인생의 깨달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더 나아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위대함의 씨앗을 쫓아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음식이 여러분 뭐 같습니까? 뭐라고요? 짜장면이라고요? 땡! 아닙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 간 짜장면입니다. 짜장면과 자장면은 그죠? 이제 둘 다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단무지요? 젓가락요?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경상도 분들이나 부산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울 사람들로 가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 30대까지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이 넘어서 33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다들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집을 간 겁니다. 제가 서울 올라온 지가 그 당시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직장 동료들 한 8분하고 같이 중국집을 갔는데요. 다들 그냥 짜장면, 볶음밥, 뭐 잡채밥 이런 거 시키고 저 혼자 간짜장면을 시킨 거예요. 근데 계란 후라이가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계란이 떨어졌나? 처음에는 그냥 나왔어요. 두 번째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허, 이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 인생에서 3번은 참자라는 이런 신조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3번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3번째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3번째 딱 가니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달 뭐 한참 지났을 때였죠. 그래가지고 그 서빙 하시는 분 보고 제가 아니 여기 간짜장면에 계란 후라이가 안 나왔어요.
경상도 말로 경상도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렇게 톤이 빨라지고 사투리가 아주 심해지잖아요. 하여튼 그분이 못 알아들으시고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주방장님 나오라고 하세요. 주방장님. 이렇게 했더니 주방장님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못 빠져나가겠네. 근데 그 주방장님이 나왔는데 저는 진짜 그 허름한 있잖아요. 온갖 또 막 다 묻힌 막 흥크러진 머리에 이런 주방장님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하얀 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 잡티 있잖아요. 국물 한 방울 짜장면 춘장이 한 티도 안 나는 진짜 깨끗한 복장에 모자는 셰프들이 쓰는 흰 모자 있잖아요. 저는 중국집에서 그런 주방장님 처음 봤거든요. 그 아우라에 벌써 기가 좀 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미 화가 좀 난 상황이라서 아니 여기 자장면에 계란 후라이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깍두단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 손님 느끼하게 왜 간짜장면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 드시려고 하세요? 라고 제가 흉내도 못 내는 그 서울 표준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서울에는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산에서 올라온 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요. 혹시 서울에는 안 나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분이 막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안 나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자장면을 계속 비볐어요. 딴 데 보면서 이분 빨리 다른 데 안 가시나 했더니 그분이 그래도 제가 이제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은 사과받으려고 계속 계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부산에서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부산에는 간짜장면 시키면 계란 후라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료들도 처음에는 어이없이 그 상황을 보다가 다음부터는 간짜장면을 시키더니 저도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수도권에 간짜장을 시키면 계란 후라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느냐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늘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성별, 다른 학력, 다른 직업, 다른 학교. 사실 우리가 처음엔 잘 안 들려요. 그렇지만 어떤 그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진짜 편견 없이 한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항상 늘 봐왔던 것들, 늘 익숙했던 것들, 늘 믿어왔던 믿음들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가끔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를 훑어보면 수도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늘 소수가 나중에 변두리에 있다가 주도 세력이 되거든요. 나중에 역사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름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얻게 된 거죠. 요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달라지자라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상대가 왜 그렇게 할까? 상대의 입장으로 이제 세상을 한번 훑어보면, 스캔해보면 간혹 내가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깨달음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취업이나 창업이나 나중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디자인하거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깨달음인데 예, 이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성격을 한번 써보시고요. 잠시 멈춤하시고 그 다음 남이 바라보는 성격을 한번 쫙 써보십니다. 자, 다 써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면 어떻게 같은 내용이 맞나요? 다른 내용이 맞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같은 내용이 많을 때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게 많다라고 하면 이중적이다, 다중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역동적이라고 해야 돼요. 내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들 떠오르는 단어들 있으세요? 뭐라고요? 더럽다고요? 착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소심하다, 대범하다,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유순하다, 따뜻하다, 외향적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내향적이다, 차갑다, 까칠하다, 이상하다, 4차원적이다. 저도 제 한 다리 건너서 제 뒷담화 들은 이야기인데 저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4차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항상 제가 책으로, 블로그로, 유튜브로 이렇게 강연으로 제 생각을 항상 전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나쁘다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부정 반응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나쁘다라고 이렇게 부정 반응에 이제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못된 놈이다. 못된 년이다. 죄송합니다. 성별에 차별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를 나쁘게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위대함의 불씨가 1%만 돼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기운이 오히려 더 7, 80%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나 부족함이나 더러움은 사실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쉽게 자신을 폄하하고 단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와, 오늘 제가 막 깨달음 마구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MBTI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특정화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정철상이 될 수는 없어요. 정철상은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나다움. 저도요, 강의 엄청 잘하고 싶어요. 김창호 강사님처럼, 김미경 원장님처럼 카리스마 넘치게 안 돼요. 지적으로 김정은 교수님처럼 웃기면서도 지적으로 안 돼요. 그냥 오로지 나다울 수밖에 없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니까요. 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학 공부나 또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의 특성을 이렇게 크게 잡으시고 그 중심의 본질적인 핵심 특성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 특성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세상살이를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가치 있게 즐겁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데 내가 되었으면 하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걸로는 겉으로는 사회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면에 엄청난 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야, 오늘 진짜 이렇게 깨달음 마구 줘도 되나? 오늘 강의 알차게 잘 준비해서 기대가 확 되시죠. 항상 그래도 조금 아쉽다,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 또 유튜브로나 블로그로도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MBTI 검사 다 보시고 나서 2부 해석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면서 모두 안녕.